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나시스라는 좀 허접한 1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순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분투에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제 기억에 2007년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그때 MS에서 비스타 가지고 장사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일단 비스타가 쓰기가 너무 불편해서 비스타 XP는 너무 오래됐고 비스타하고 XP 말고 뭐가 있나 알아보다가 이제 우분투를 발견을 하게 돼서 관심을 그때부터 이제 쭉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네 저렇게 마음에 안 드네, 이제 그런 또 뭔가 이제 좀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분투 커스터마이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만 있었지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는지 노하우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우분투 ORKR의 그 회원이신 김종규 씨라는 분이 리컨스트럭터라는 툴이 있대요 라고 어떻게 댓글을 다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리컨스트럭터만 파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우분투 커스터마이즈라는 분야에 몸을 잡고 있는 사람이 됐는데, 사실 우분투가 다이나시스가 이제 제가 개인 사업자 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도 다이나시스 사업자 등록하고 그냥 처음에 그냥 우분투 가지고 계속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분투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는 하다. 우분투에 대해서 컨설팅 할 게 있으면 뭐 의뢰가 뭐 기술 지원 계약 맺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연락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작성을 해놨었는데, 사실 뭐 우분투 기술 지원 계약 맺고 싶다 이런 의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하고 최초로 들어갔던 의뢰가 커스터마이징 의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지금까지도 계속 커스터마이징 의뢰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리눅스 기술 지원 계약 맺읍시다 이런 건 제가 한 번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뭘까? 레드햇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무료인데 뭐 1년 기술 지원 계약 맺으면은 뭐 1년에 우리한테 얼마 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미국 시장 상황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MS가 뭐 스마트폰 분야에서 뒤지고 있다 이런 큰 덩어리는 아는데 레드의 미국 실적이 어떤지는 솔직히 모르고요. 그리고 한국 레드햇 같은 경우는 한국 레드햇, 그러니까 레드햇 코리아 그 CEO 분이 이제 한국 분일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리눅스 기술 지원 가지고 돈 안 된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 가지고 기술 지원 계약 맺지만 그 2년 차부터는 다 그냥 계약 안 하고 자기들이 트러블 슈팅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눅스를 가지고 어떻게 좀 비즈니스화 시켜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장애나면 가서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비디오 카드 안 잡히면 뭐 해결해주고 그런 거 뭐 기술 지원 쪽보다는 커스터마이징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 써보니까 좀 화나시죠?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이 정도도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첫 페이지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개념 정리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리눅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대비한 우분투 페도라 같은 개포판을 의미하는 거고, 디스트리뷰터라는 거는 레디햇이나 캐노니컬 같은 저런 디스트리뷰션 작업을 하는 주체들을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리눅스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제가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물론 뭐 제로부터 하나하나 다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커널 하나 뜩 올리고 비즈박스 올리고 뭐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서적 중에 저렇게 프롬 스크래치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개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커맨드 프롬프트에 뭘 쳐라 그 말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긴대로 다 치면은 나중에 진짜 배포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뭐랄까 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좀 자신감을 주는
좀 그런 컨셉의 칩들이 좀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인 이제 기존 배포판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분투 자체가 커스터마이즈 버전의 데비안이죠. 물론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면서 데비안의 흔적을 모두 지웠기 때문에 우분투에 어디를 뒤져봐도 데비안이라는 문자열이나 어떤 데비안 관련 이미지가 하나도 안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우분투도 커스텀 버전의 데비안이고요. 그래서 저 방식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인 동시에 제가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저희 회사 웹사이트를 참조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니면 제가 쓰는 툴인 그 리컨스트럭터에 관련된 사이트를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분투 CD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에 대해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리마인드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분투 CD 보면 테스터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파일이 있는데 저 파일 시스템 스쿼시 FS가 엄청 큰 미칠 듯한 큰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게 거의 600메가예요. 우분투 CD에 다른 파일들 보면은 용량이 다 뭐 몇 K밖에 안 돼요. 저거 하나 진짜 딱 600메가인데 저게 그러니까 파티션 한 개를 파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VM웨어 이미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SO 이미지 같은 거. 예, 그쵸. ISO 이미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분투 라이브 CD를 부팅하는 그 과정이 그냥 저 파일 시스템 스쿼시 FS 파일 열어서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M웨어가 VM웨어 이미지 열어서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우분투 라이브 CD 부팅을 해보면은 저 파일이 딱 열리면서 딱 그 캐노니컬 개발자들이 마지막으로 작업해놓은 그 상태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 모든 아이폰 배열이나 뭐 배경화면, 뭐 테마, 바탕화면 테마, 폰트 딱 그 마지막으로 설정해놓은 대로 돼 있겠죠. 그래서 라이브 CD 그 부팅 과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커널이 먼저 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뭐 이니셜 랜드라이브라고 읽어야 될지 아무튼 저는 이니셜 랜드라이브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잠시 로딩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 시스템 스쿼시 FS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가 됩니다. 저건 이제 리드온리 파일 시스템이에요. 참고로 저 init RD는요. init 이제 처음에 시스템 부팅할 때 필요한 거라서 그 리소스 원래 저 R이 우리 배시 RC처럼 리소스라는 단어고요. D가 데몬. 참고로. 예. 그래서 저 이제 리드온리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분투 CD를 이제 라이브 본으로 부팅을 했어요. 거기서 뭐 파이어폭스 시작 페이지를 바꾸고 막 테마를 다른 걸 바꿨어요. 근데 우분투 CD 재부팅 해보면은 그냥 다시 옛날대로 들어가 있죠. 스쿼시 FS는 기본적으로 막 커스터마이즈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리드온리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우분투 라이브 부팅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우분투 설치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설치를 쭉 진행을 하면은 파일 시스템 스쿼시 FS 파일의 그 현재 스테이터스가 그냥 자신의 컴퓨터에 때려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개념 정립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스쿼시 FS란 구글링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스쿼시 FS란 리드 올리 컴프레스드 파일 시스템 포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컨스트럭터를 돌려서 우분투 CD를 커스터마이즈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파일 시스템 스쿼시 FS를 모디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물론 저는 리컨스트럭터를 돌려서 저 파일도 모디파이하고 다른 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모디파이 하지만 리컨스트럭터라는 툴이 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저였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스는 좀 그러니까 깐 다음에 아무런 추가 작업이 없게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 스쿼시 FS 파일이 2기가예요. 그래서 저 리컨스트럭터로 한번 여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조금 고사양 PC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터의 현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컨스트럭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페이지라기보다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태초에 지금도 계속 저 주소인데 리컨스트럭터.org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처음에는 그 리눅스 토발즈에 그 떡떡떡 리눅스.org처럼 그냥 어떤 순수한 오픈소스 커뮤니티였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무런 비즈니스에 관심도 없었고 그냥 내가 리컨스트럭터라는 툴 만들었어, 이거 너희 쓰게 해줄게, 그래서 막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2.9까지 그렇게 유틸리티식으로 계속 배포를 했습니다. 그 DB 파일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한 500K, 600K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생활외로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리컨스트럭터를 이용한 결과물들이 생각외로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 리컨스트럭터 운영자가 조금 비즈니스적인 쪽으로 이제 다크 사이드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2.9까지는 그 DB 파일로 유틸리티를 막 무료 배포하다가 리컨스트럭터 3 넘어가면서 이제 웹 기반의 유료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리컨스트럭터 ORG 가보시면요, 물론 2.9도 다운 받으려면 다운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개념으로 웹상에서 모든 그 오픈트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웹브라우저 안에서 새 프로젝트 눌러가지고 뭐 너는 무엇을 베이스로 삼고 싶냐 질문 나오면은 나는 우분투 9.04를 베이스로 할 거야, 뭐 우분투 10.04를 베이스로 할 거야. 그 옵션 클릭해서 이제 웹상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하게 돼 있고요. 빌드를 딱 누르면은 빌드 누르고 한 1시간 있다 이메일이 옵니다. 그럼 그 이메일에 ISO 파일을 다운받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리컨스트럭터 3부터는 이제 웹 기반으로 다 하는 걸로 바뀌었고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9와 3를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9만으로 안 되는 그 3만의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혼용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갑니다. 이게 처음에 사람이 이게 어떤 새로운 주제에 호기심을 처음에 가질 때는 물론 호기심만으로 막 드라이브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축적이 되고 나면은 사람을 다 누구나 이걸로 비즈니스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혼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가면은 지금도 2.9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저게 이제 옛날 우분투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2.9를 쓰시려면은 2.9를 설치한 다음에 최신 우분투까지 지원되도록 커스터마이즈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커스터마이즈를 쓰고 있고요. 예, 리컨스트럭터의 그런 기능적인 설명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리컨스트럭터가 하는 기본적인 일은 압축 해제와 재압축입니다. 일단 리컨스트럭터에 ISO 파일 넣고 돌리면요, 일단 압축을 쫙 풀어요. 일단 ISO와 압축을 다 풀어가지고 저 폴더 3개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막 디렉토리 사이즈가 막 미친듯이 불어나는데, 그래서 각 저 세 디렉토리의 역할을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은, 리메스터는 ISO의 파일의 그 콘텐츠 그냥 고지고대로 압축 해제한 디렉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리미트 알기 저거는 저 리메스터의 내용물 중에서 또 요것만 다시 압축을 해제한 디렉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디렉토리는 저 리메스터의 내용물 중에서 또다시 이 스쿼시 FS의 내용을 압축을 해제한 디렉토리고요. 이렇게 ISO를 돌리면은 세 가지 폴더가 생깁니다. 또 사용자가 빌드를 하면 이거는 제가 잠깐 제 블로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SIS 근데 SYS 저도 안 되네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얘는 바로 일단 되고 있는 아톰이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 혹시 무선을 토즈 센터로 하셨나요? 토즈 비즈는 잘 되는데 센터는 느려요. 1, 2, 3, 4, 5, 6, 7, 배터리 오른쪽에 센터로 되어 있는 비즈 그런 거 있어. 그거 이렇게 하고 제가 로고에도 써놨는데요. 이제 리컨스트럭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압축 디렉토리 다 정하고 넥스트를 누르면 압축이 쫙 풀리면서 디렉토리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버튼이 2개가 있는데요. 이 CH 루트 X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VM웨어 창 같은 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파이어폭스 시작 페이지도 바꾸고 뭐 테마도 바꾸고 원하는 거 다 하실 수 있고요. 다 하신 다음에 저걸 딱 저 창을 딱 닫고 이제 빌드 누르면은 이제 나만의 커스텀 우분투 버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그 리눅스 백판 업계의 혁명적인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좀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도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윈도우 7 같은 거 그러니까 한편에는 윈도우 7 모델도 만들고 이제 한편에는 뭐 삼성 리눅스, LG 리눅스 이런 거 넣어가지고 좀 리눅스 모델도 많이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업 다 한 다음에 빌드를 누르면은 제가 커스터마이즈한 그 스쿼시 FS 파일을 내가 재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다 합쳐서 새로운 ISO 파일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쪽쓰레기 다이나믹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스텀 백판 사례를 잠깐 정리해 보면 제가 아는 것만 일단 적었는데요. 일단은 데비안 자체가 커스텀 버전의 우분투 자체가 커스텀 버전의 데비안이고, 그다음에 커스텀 우분투에 얘가 이제 다이나믹스가 있고, 우분투가 있고, 리눅스 민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언론의 IT 섹션에 크게 기사가 나지만 않을 뿐이지 이렇게 되게 알려지지 않은 커스텀 우분투가 되게 많아요. 막 무슨 리컨스트럭터 좀 뭘 저기 Q&A 가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내가 뭐 미국의 어떤 대학의 정상 관리자인데 우리 대학만을 위한 전용 우분투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글도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기사만 나지 않을 뿐 지금 암암리에 커스텀 우분투가 장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분투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분야가 생각외로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많은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리컨스트럭터 ORG 그 운영자가 다크사이드로 돌아섰다는 거에서 가장 큰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봅시다. 일단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맥OS 10 흉내를 좀 많이 내는데요. 일단 우분투 보면은 바탕화면에 웹브라우저 아이콘이 없고 그냥 이렇게 바에 조그만 아이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리눅스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맞닥뜨려 보면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바탕화면에 저렇게 파이어폭스 아이콘을 크게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 버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네이턴을 넣어가지고 계속 빌드를 했는데 네이턴을 못 찾는 사람은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넣어놨는데 분위기가 와요. 리눅스용 네이턴 다이나믹스에 깔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느 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아야 돼요. 그런 의뢰가 미친듯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턴 아이콘도 제가 바뀐 거 빼놨고요. 그리고 오픈오피스 아이콘도 빼는 김에 저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탁 떠오른 아이디어에 의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창기 때는 커스터마이징 노하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못 바꿨었어요. 저희 다이나믹스 1.0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우분투 우분투 설치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희 커스터마이징 기술이 날로 발전을 해서 여기까지 보입니다. 물론 모든 언어 다 선택해서 다 저렇게 나와요. 다. 그리고 설치할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완전 불합니다. 다이나믹스는 해외 유저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 그때 너무 피곤해서 귀찮아서 못 바꿨어요. 근데 시간이 있으면 저것도 나중에 바꾸고 싶습니다. 저 그냥 번역 파일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번역 파일이라기보다 저기 USR 쉐어의 어떤 폴더에 보니까 저게 그냥 HTML 파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gedit로 열어가지고 그냥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 자료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리브랜딩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어디에 활용이 가능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리브랜딩 지식을 가지고 비즈니스화 시킬 생각이 있으시건 없으시건 일단은 커스터마이즈에 한번 손을 댔으면은 일단은 리브랜딩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감성적인 측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에이서스 EEPC에 최적화된 EE분투라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EE분투 다운받아서 막 ISO 막 10%, 20%, 30%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되게 기대감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부트 스프레시가 우분투라고 안 나오고 뭔가 멋있는 뭔가가 나올 거다라고 막 기대를 하시죠. 근데 그런 게 이제 감성적인 측면인데 그런 기대를 엎어버리고 그냥 우분투가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그 사용자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을 좀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제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나는 좀 감성적인 부분까지 좀 케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사용자의 기대를 없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리브랜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우분투 스프레시 난 괜찮은 것 같다, 난 저거를 손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가급적이면은 버전에만 변화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건 우분투 10.04 버전이 아니라 10.04 K 버전입니다. 한국에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 됐습니다. 뭐 한국이 더 최적화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뒤엎으셔가지고 이건 우분투가 아니야, 이거는 족분투야라고 했는데 깔아 보니까 그냥 우분투가 나와. 이거는 굉장히 피하셔야 되는 선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택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잘못이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런 기대에 관련된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간과하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그 리컨스트럭터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도 조금 시연을 하고 싶어서 그 버추얼 박스 이미지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아토믹 관계로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톰 무시하지 않아요.
제가 준비해놓은 자료를 보여드리고요. 뭐 질문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USB 스틱에다가도 뭐 그런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리컨스트럭터를 돌려서 커스텀 우분투가 나오잖아요. 그 커스텀 우분투도 다 시중에 있는 USB 툴하고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그 스커시패스가 리돈이라고 하셨는데 그 속성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툴에 따라서 그건 분도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툴에 따라서 그 옵션이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경 사항이 USB 스틱에 적용됐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옵션이 존재하는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이 있는 툴을 쓰시면은 막 이렇게 나는 변경이 500메가까지 지원되게 하겠다, 뭐 1기가까지 지원되게 하겠다 그런 거 이렇게 바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툴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이제 변경사항이 저장이 되는 USB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적으로 테스트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사항 저장돼 막 잘 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뻑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그 변경사항이 USB에 그 저장되게 하는 기술이 아직은 조금 그 불안정한 측면이 많다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변경사항 저장까지 지원되는 툴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소심하니까 한 300메가까지만 변경사항이 저장되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옵션을 줘가지고 USB에 이제 심었어요. 근데 사용자가 300메가의 변화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리밋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면은 이제 뭔가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사용자가 뭘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허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막 다 뒤엉켜 있고 끝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고 시스템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금 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예. 네, 커스터마이징 툴 중에 UCK라고 커스터마이징 킷이라는 다른 툴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리컨스트럭트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차이가 있는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는지. UCK는 제가 그건 내가 얘기할게요. 예. 제가 써보지 못했습니다. 리컨스트럭터에서 이렇게 봤는데 장점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V 상태 가상을 띄워놓고 거기서 변경을 해준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 UCK의 장점은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콘솔상에서의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런 부분 아닐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좀 그 버전이 그게 지금 사용하시는 그거는 좀 UCK보다 이렇게 상용화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이제 현재 버전이 잘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고, 우분투 커스터마이징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아까 설명드리니까 UCK가 훨씬 더 월등하지 않을까. 우분투 하나에 배꼽하는 게 아주 말고. 하나 갈렸어. 제가 질문을 저도 그 2008년도에 이제 그 GEC한테 백호판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그 한국에서. 그런 얘기는 이제 좀 백호판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먼저 하셨죠. 먼저 하셨는데, 그 백호판이라는 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독립적인 이름을 갖거나 일으키기 위해서는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놀란 거예요. 딱 독립적으로 그냥 다이나시스가 이렇게 갖고 나갈 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냥 프로그램이 더 추가되거나 와인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방향이 바뀌었다고 아주 독립적인 어떤 그런 백판 형태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 그때 입장도 있겠지만 그럴 때 상황에 대해서 좀.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는 독립적인 이름을 걸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조금 허접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앞으로 할 일은 그 허접한 결과를 좋은 결과로 바꿔나가는 게 제가 앞으로 할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분투 원본에는 없는
뭐 어떤 이미지 편집 툴이 들어있다든가 김프가 아닌 어떤 독자적인 툴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렇게 뭔가 좀 그 지금의 허접함을 이렇게 좀 넘어서는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저기 뭐야 다이나시스 2.0은 10.04로 커스터마이즈 되는 거입니다. 예. 2.0. 예. 저도 아무튼 커스터마이징은 한 90번을 해본 것 같아요. 예. 호객과 재조립한 게 90번을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우분투를 그냥 한국 환경에 맞춰서 그냥 치고 있다 정도지, 완전히 무슨 완전 색다른 그런 배포판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게 색다른 배포판이 나오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건가는 생각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우분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분투를 조금 그냥 변형했다 정도로 코분투를 봐주길 바라는 거지. 완전히 제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배포판을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드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분투 활동을 하면서 우분투를 좀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기 편하게 해서 좀 그 정도만 써보는 거, 그 다음에 용량도 지키는 거죠. 우분투가 가진 정신에서 그런 식으로 좀 만들고 있는데, 완전히 그 다른 배포판은 사실 현재로서는 좀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우분투가 충분히 쓸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분투를 어느 정도 쓴 분들은 제가 바꾸는 변경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무슨 이렇게 색다른 배포판이 나오면 그거는 패키지 관리도 못하고 패키지에 대한 보안 패키지를 계속 제공 못할 뿐더러 굉장히 그거는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배포판 회사들이 다 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전에 뭐 미지나 지금 한국뉴스 아예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저는 완전히 커스터마이징, 완전히 독립된 배포판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현재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냥 리눅스 배포판을 조금 정도 수정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드마다 수정하는 사람들만 좀 수정해서 쓰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만 이제 얘기하시고요. 그거는 제 생각에 질의응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쉬는 시간에 좀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질의응답 더 없으신가요? 숙달된 사람이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물론 아니면 숙달된 사람이 다이너 시스템이 한정해서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우분투 새 버전 딱 나오면은 커스터마이즈 딱 들어가면은 제 생각에 한 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5일 동안은 잠을 조금 덜 자야 되겠죠. 네. 일단 그 빌드 누르고 그 이렇게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영상 렌더링처럼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많아가지고 5일 평균적으로 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5일로 줄기까지 정말 그 미칠 듯한 그 피나는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러니까 리컨스트럭터를 이렇게 숙지해가는 과정이 정말 녹록지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리컨스트럭터 노하우들, 지금 알고 있는 막 문자를 바꾼 노하우들을 다 알기까지 제 생각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사람이 그 4개월, 5개월의 그 삽질을 이렇게 피해 가실 수 있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기술인데 그 5개월을 그런 허접스러운 거에 쏟아붓는다는 게 좀 아깝잖아요. 질문 더 있으세요? 없으면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최준일 씨께 박수 좀.